우리 아이가 할 말 다 하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말하는 거 있죠? 집 앞 뺏기지 않고, 그쵸? 너무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할 말 똑바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 할 겁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내가 할 말 다 못하고 살았고요.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도요,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좀 신사 같고 점잖은 편이라서 자기 주장을 못해요. 이런 부모님일수록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 가서든 내 할 말 하고 친구야 잠깐 나도 할 말 있어 이러면서 남의 말에 끼어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걸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해요?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던데 성격 검사죠. 외향적이길 바라는 겁니다.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외향적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이라는 이 성격 자체가 우리에게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어떤 성격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많은 영상과 칼럼과 오디오 클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들어보면요, 대체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상담도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 할 말 못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이런 건데요. 한번 상담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반찬을 먹다가 더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께서 아줌마한테 좀 더 달라고 할까? 이모님한테 더 달라고 할까? 그러면 싫어 하고 막 눈을 크게 뜨고요. 싫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자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집게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근데 집게나 가위는 엄마 아빠가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너가 집게가 필요하면 이모님한테 가서 집게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엄마 갔다 올게요. 그럼 걱정도 안 하죠.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싫어? 창피해. 엄마는 다 알아요. 이 아이가 자주 그랬거든요. 창피하다, 싫다, 왜 싫으냐, 창피하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그래도 엄마는 혹시라도 이번에는 또 다를까 싶어서 왜? 그러면 창피해. 그럼 엄마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창피해? 왜 창피해? 이거를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요. 뭐가 창피해? 왜 창피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창피한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물음표를 넣어서 왜 창피해? 뭐가 창피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소위 아이 마음을 읽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창피한 건지, 왜 창피한 건지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추궁이에요. 그건 창피한 거 아니다. 왜 창피하냐, 뭐가 창피하냐, 가서 빨리 네가 원하면은 가져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어른들이 창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왜 창피하세요? 라고 물을 때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창피해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 계세요? 이 창피함은요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가서 말하기 싫은 마음, 말하기 어려운 마음, 입이 안 떨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창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자, 식당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공공장소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밥 먹고 즐거운 외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목적한 바를 못 이루고 알았어 엄마 창피해 안 가. 나 그럼 집게 안 가질게. 이러면 괜찮아요. 왜 창피하냐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 창피해서 못 가겠어? 알았어. 근데 이 집게는 엄마가 사용해야 돼.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만약에 발을 구르거나 앙앙앙 거리거나 이러면 이제 식구들의 외식 분위기도 흩어지고 또 엄마 아빠는요 가뜩이나 지금 이 친구가 갔다 오지 않은 것도 지금 화가 나요. 왜냐 씩씩하게 응 엄마 내가 가서 집게 달랄게 이러고 오면 참 좋은데, 그리고 와서 집게 가지고 고기도 좀 올려놓고 좋은데 그거 안 갔다 왔어요. 첫 번째 그게 걸립니다. 두 번째 갔다 오지도 못했으면서 왜 징징거리냔 말이에요. 왜 발을 구르면서 물려고 해요. 이게 두 번째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래도 집에 가야겠다. 너 이러면 우리 외식 못하겠다. 괜히 말로 으름장 놔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는 어때요? 아이도 지금 두 가지 면에서 기분이 안 좋아요. 첫 번째, 집게 못 가졌어요. 두 번째, 나는 창피해서 못 간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걸 줘야 되고 엄마가 사용하던 것이라도 줘야 되는데 자기 손에 온 게 없는데 혼만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기분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히어앤 나우 법칙 훈육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첫 번째 상황은 훈육할 상황이 아니에요. 창피해서 못 간다는 아이한테 그게 뭐가 창피하냐고 혼낼 일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했다면 훈육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발을 구르거나 엄마를 발로 차거나 계속 징징거린다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훈육을 해야 되겠죠. 네가 집게를 못 가져온 건 너가 창피해서 안 가져온 거야. 된 거지? 끝입니다. 너 엄마가 뭘 했어? 가져오라고 했지. 그런데 너 창피하다고 했지. 그렇게 못 가지고 와서 왜 울고 난리야? 이건 훈육이 아니에요. 잘 들어. 엄마는 네가 집게 가져오는 거 허락했어. 가져오라고 했고 부탁하라고 했는데 네가 창피하다고 했지? 응. 아, 그래. 창피해서 못 가져온 거야. 근데 엄마 집게 사용해야 돼. 됐어? 확인하는 겁니다. 들어갈까? 그래요. 근데 이 훈육 상황까지 안 가고 아이가 그냥 뾰루퉁하게 앉아서 나 집게 갖고 싶은데 창피한데 엄마 거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혼낼 일은 아닙니다. 너 성격이 왜 그래? 이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더 속으로 차곡차곡 생각을 하는, 깊은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그럴 때는요, 왜 창피하냐, 뭐가 창피하냐 자꾸 따지지 말고요, 집게 조금만 사용하고 그럼 돌려줄래? 라고 한다든가, 원래 얘가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고집을 부렸다 하면은 엄마가 자를게, 구워진 고기 먹자 라고 자연스럽게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것이 자기 할 말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창피한 마음 갖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우 그렇구나, 이건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 내가 밝게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어른들 중에서도요, 자기 말 표현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왜 그래? 당신 왜 그런 마음도 표현 못해? 당신 바보야? 왜 입 가지고 말을 못해? 계속 옆에서 말하면요,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인가 보다,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에서 창피함을 느끼나 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부모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의 성격을 바꾼다고 한다는 건 부모님들의 욕심이에요. 성격은 인정할 때가 좋은 겁니다. 성격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성격 나쁘다고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창피하다고 해서 훈육할 일도 아니고요. 상담 중에서 아이 성격이 고민이고요, 아이가 창피하다고 하는데 그 성격 고쳐주고 싶은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성격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아이도 환경과 만나고 자기 스스로가 깨달으면서요, 일정 부분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큰 목소리 내고, 때에 따라서는 손 들고 발표하고, 때에 따라서는 양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기 싫지만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첫 번째가 인정, 두 번째도 인정. 다만 이 아이가 자기를 표현할 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인정과 칭찬하는 것, 이것이 좋습니다. 못할 때 하라가 아니라 잘할 때 잘한다 라고 격려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임명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